그러니까 당신들 모두 각기 다른 교도소에서 왔고 정신 차려보니 여기 묶여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교도관이 좀 물을 마시고 잠이 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에요. 저도 교도관이 준 걸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설마 수면제 같은 걸 탄 건가요? 근데 옷의 번호표는 왜 붙어있는 거죠? 전 왜 4번이고 재수없게. 우릴 여기 묶어두고 뭔 짓을 하려는 거지? 무슨 짓을 하다뇨.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게임 같은 걸 해보려 합니다. 당신 누구야? 나 저 할아버지 TV에서 본 적 있어. 저 할아버지를 TV에서 봤다고요? 누군데요? 저 할아버지 매년 사회에 몇 억씩 기부한다고 천사 할아버지로 소개된 거 본 적 있어요. 오, 저를 알아봐주던 분이 계시다니 고맙네요. 맞습니다. 저는 한낱 돈 많은 늙은이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요. 그럼 저희 보고 복수를 대신해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수는 제 손으로 해야죠. 그럼 왜 저희를 여기에 데리고 온 거예요? 평생 돈만 벌었던 이 머리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잔인한 고통을 줘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살인으로 사형까지 받을 뻔했던 무기징역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1번 재수부는 여자 4명을 스토킹한 뒤 살인을 하셨고 2번 재수부는 길거리에서 독을 타는 음료를 나눠줘서 시민 6명을 독살하셨고 3번 재수부는 절도를 한 뒤 살인을 하셨고 4번 재수부는 남편을 토막살인하셨고 5번 재수부는 일가족을 살인하셨네요. 모두 제 살인자 게임에 참가 자격이 있는 무기징역수들이십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들 레전드들만 모아놓으셨네? 근데 무슨 게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줄 방법을 알려주세요. 만약 그 방법이 채택되는 한 분에게 외국에서의 새 삶을 보장해주겠습니다. 거액의 달러와 함께 말이죠. 외국에서의 새 삶이요? 그게 가능해요? 저희는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시려고 많은 돈을 교도소장한테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새 삶을 얻게 되는 한 분은 감옥에서의 생활에 현타가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으로 위장될 것입니다. 만약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인자 게임 보완을 위해 이 단기 기억 상실약을 투여받고 다시 차디찬 감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게임 참여에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다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종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대한 잔인하게 고통을 줄 만한 방법을 적어주세요. 이제 여기 있는 요원들이 여러분의 묶여있는 손을 풀어줄 텐데요. 혹시 허튼 짓 하실 기미가 보이실 경우 바로 사살될 수 있음을 경고해드립니다.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건 제가 다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보이는 각자 번호가 적힌 방으로 들어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배고픈데 밥은 주시나요? 방에 들어가 보시면 최고급 도시락이 놓여있을 것입니다. 침대, TV, 개인 샤워실도 있으니 오랜만에 편히 쉬십시오. 다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럼 시간 끌 것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수부는 온몸에 염산 뿌리기, 2번 재수부는 독약을 먹이고서 장기가 녹아내리는 걸 느끼게 하기, 3번 재수부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좁은 공간에 가둬두기, 4번 재수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신체 부위를 하나씩 절단하기, 5번 재수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본인의 방식을 어필해 보시겠어요? 염산 뿌리기는 제가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그때 들렸던 여자의 비명이 아직도 생생하죠. 사람들한테 독약을 먹여봐서 아는데 장기가 녹아내리는 고통만큼 더한 고통은 없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좁은 공간에 가둬두면 진짜 미쳐버릴걸요? 저도 남편을 토막내기 전에 이 방식을 했었는데 제 방식이 여기서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봐서 잘 압니다. 다들 실제로 해보신 것들을 적어주셨군요. 하지만 여러분의 말과 종이에 적힌 것만으로 이 방식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요원분들 각자 위치로 가셔서 죄수분들이 적어주신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마! 하지 말라고! 으아! 꺼내줘! 꺼내달라고!
아닐 거야. 안 돼! 용이야! 아빠가 금방 내려줄게! 용이야, 제발 정신 차려봐! 제발 정신 차려! 미안해, 아빠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게임 같은 걸 해보려 합니다. 이놈의 교도소는 매일 풀떼기만 준다니까. 그러게, 방에서 똥냄새도 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재수라도 그렇지 너무하긴 하네. 조용히들 하고 먹읍시다.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맘만 좋구만. 내가 형씨한테 투덜댔어? 자자 형님들, 한동안 같은 방 쓸 사이끼리 기분 상할 일 만들지 말고 친하게 지냅시다. 오늘 이후로 언제 또 방 배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1891번 동생 말대로 다들 오늘 처음 본 사이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나 할까? 아무리 봐도 제가 막내 같아 보이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전세 사기로 30억 해먹고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만약 밖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밖에 15억 정도 숨겨놨거든요. 우리 같은 무기징역수가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 15억 아깝네. 그 돈이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그럼 3756번 형님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차로 도망가다가 사람들을 쳤는데 3명이나 죽었더라고. 그런데 이걸로 무기징역을 주더라? 나 너무 억울해. 뭐가 억울합니까? 무기징역 받을만 했으니까 받았지. 4210번 이 양반은 아까부터 왜 자꾸 10이야? 그럼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끌려왔는데? 밖에 있을 때 여자들 좀 괴롭혔지. 이상한 눈으로는 보지 마쇼. 난 남자 안 좋아하니까. 이제 내 소개하면 되나? 혹시 10년 전에 있었던 주영 아파트 방화 사건 들어본 사람 있어? 그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술 취해서 불을 지르긴 했는데 사람 몇 명 죽으니까 바로 무기징역을 주더라고. 지영 아파트 방화 사건 알아요. 그 사건 유명했잖아요. 범인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 김미우. 7777번 형님이 김미우였다니 엄청 대단한 분이셨네. 뭐 좋은 일이라고 대단하긴. 그런데 혹시 당신들도 이 교도소에 왔을 때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어? 어떻게 알았어? 교도소에서 늙어 죽는 꿈을 꿨었는데? 나도 이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결국 출소 못하고 계속 감옥에 있다가 병 들어 죽는 꿈을 꿨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가 음모 같지 않아요? 무기징역자들 엿먹이려고 음식에 못하고서 이상한 꿈 꾸게 만든다 이 교도소로 납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방 오기 전에 같이 있던 죄수들도 교도소에서 죽는 꿈을 꿨다고 했고 나 역시도 이전 교도소에서 죽는 꿈을 꿨어.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교도소에 있었고 죄수복이랑 죄수번호도 싹 다 바뀌어 있더라고. 교도관들은 내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이 교도소 좀 이상해. 무슨 약을 타면 죽는 꿈을 꾸게 하는 거지? 설마 우리를 데리고 막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 자주 봤는데? 소설 그만들 쓰고 다들 앞에 좀 보고 있어봐. 나 똥 좀 싸야 되니까. 풀떼기만 먹는데도 매일 먹고 자고 싸기만 하니까 진짜 살이 뒤룩뒤룩 찌네. 체중계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도 한 7kg는 찐 것 같아. 이전 교도소에는 운동시간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진짜 방 안에 가둬두기만 해. 맞아요.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끼리 족구도 했거든요. 여기에만 갇혀있으니 지겨워 죽겠어요. 7777번 따라 나와. 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7777번실 다른 방으로 옮겨? 형님, 설마 다른 교도소로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부럽다. 이봐 교도관, 나도 데려가. 왜 7777번만 데려가는 거야? 어이 교도관,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말 좀 해줘. 이봐,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니까? 계속 침묵한다 이거지? 내가 외부랑 연락 닿기만 해봐. 지금까지 저 교도소에 있었던 일들 국가인권위원회에 다 신고할 거야. 저서 엄청 시끄럽네. 도출장 가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김미우? 주영 아파트 방화범 김미우. 서울 교도소에서 사망?
뭐야, 이런 김미우 같은 흉악범들은 더 고통받다가 죽었어야 했는데 피해자들 엉망하게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제발 다음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속죄할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아, 좋다. 얼마 만에 휴가 가는 거냐. 근데 구독도가 멀긴 멀다. 배를 2시간은 탄 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하네. 나는 섬을 좋아한다.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섬 특유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특이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 해변에 앉아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분해진다. 그래서 나는 매년 시간을 내서 전국에 있는 섬을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은 구독도라는 섬으로 2박 3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장시간 배를 타고 가는 중이다. 곧 저희 우체통원은 구독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선한 바다 공기와 함께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만끽하시며 구독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 이제 구독도 도착해요. 요객터미널 근처에 마트 있죠? 저 거기서 장 좀 보고 택시 타고 펜션으로 갈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한 김미우입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2박 3일 예약하신 분이시죠? 301호 묵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여기 계시나요? 네, 웬만하면 관리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관리실로 오시거나 부재중이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밤에 바다를 구경하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절대 구하러 뛰어들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절대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네, 알겠습니다. 와, 뷰 죽인다. 오션뷰 하나 보고 이 펜션 예약했는데 여기 오길 잘했어. 이따 베란다에서 바다멍이나 때려야겠다. 일단 짐 좀 풀고 뭐 좀 먹어야겠다. 배고파 죽겠네. 이야, 이게 오션뷰지. 진짜 끝내준다. 밤이라 그런지 해가 진짜 빨리 지네. 내일은 아침 일찍 먹고 자전거 한 대 빌려서 섬 한 바퀴 돌아야겠다. 어? 잠깐만, 저거 사람 아니야? 어떡하지? 일단 펜션 사장님한테 말해야겠다. 사장님,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요. 섬에 구조대 있죠? 빨리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손님, 일단 진정하세요. 예? 바다에 사람이 빠졌는데 진정하라고요? 얼른 구하러 가야 돼요. 저희 구독도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밤에 물에 빠진 사람은 무시하라고요. 무시하라뇨. 그게 무슨, 지금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손님은 물귀신을 본 걸 겁니다. 물귀신이요? 이 밤에 수심이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오늘 이 펜션에는 저와 손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처럼 밤바다에 사람이 빠진 걸 본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조하러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귀신의 소행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도에 이런 금기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밤에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무시하라고요. 손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 올라가서 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내가 물귀신을 본 건가? 분명 사람처럼 생겼었는데 살다 귀신을 다 보네. 어휴, 잠이나 자자. 내일 섬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야겠다. 구독도에 맛집 좀 있으려나? 아, 배부르다. 역시 밥은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최고라니까. 근데 시간 빠르다. 구독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떠나네. 와, 바다는 언제 봐도 예쁘다. 이래서 내가 섬을 찾는다니까. 밤낚시 하시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누가 고기를 싹쓸이해 갔는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네? 구독도가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바로 물고기가 잡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인트가 좋다길래 멀리서 왔더니만 다 소문이었나봐. 이제 마무리하고 숙소로 가려던 참이었어. 아, 그러시구나. 저도 구독도에 낚시 잘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내일은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재문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나 좀 도와줘. 사람이요? 저 수영 못하는데 119라도 신고할까요?
지금 119에 신고해도 섬이라 구조대가 오기까지 오래 걸릴 거야. 내가 낚시를 자주 다녀서 물에 빠진 사람 몇 번 구해봤거든? 차라리 내가 구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저씨가 직접요?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줄 달린 튜브를 들고 바다에 들어갈 테니까 젊은이가 밖에서 이 줄 좀 잡고 있어줘. 나는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네, 알겠어요. 빨리 가요. 젊은이, 저기 사람 빠진 거 보이지? 줄 잘 잡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혹시 밤에 바다를 구경하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절대 구하러 뛰어들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아저씨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저 아저씨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괜찮으실 거야. 이 줄이나 잘 잡고 있자. 그런데 아저씨가 물에 빠진 사람 근처에 가까이 간 순간 이상한 말을 하셨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물속에서 무언가가 아저씨를 덮쳤다. 아저씨! 나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펜션 사장님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구조대원과 펜션 사장님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저 물귀신의 소행이라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사람 형태의 미끼를 머리에 달고 있는 거대한 심해어를. 어쩌면 사람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물귀신 괴담은 내가 그날 본 심해어의 소행이 아니었을까? 이번 지하철 놓치면 회사 지각인데 빨리 가자. 44번 버스? 우리 동네에 저런 버스도 다녔나? 하필 좋아요 수가 444네. 퇴근하고 싶다. 몇 시쯤 됐으려나? 5시 됐겠지? 왜 하필 재수없게 4시 44분이야? 근데 오늘따라 4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출근길에 평소에 본 적도 없는 44번 버스를 본거하며 아까 본 유튜브 영상 좋아요 수도 4449. 이번에는 4시 44분이네?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나는 그날부터 뭔가를 볼 때마다 숫자 4가 계속 보였다. 다음날 새벽 4시 44분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출근길에 또 44번 버스를 보고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444번 있고 핸드폰 배터리를 보면 44%고 SNS를 봐도 좋아요 수가 44고 TV 속 축구선수 등번호가 44번이고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식당 좌석이 4번인 경우 등 뭐만 하면 자꾸 4와 연관되기 시작했다. 단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계속되자 아무래도 숫자 4가 죽을 사와 발음이 같다 보니 점점 불길하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이 증상이 3일째 되는 날 용한 무당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당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4가 자주 보이기 시작한 지 3일째 됐다고? 네, 그저께부터니까 오늘이 3일째예요. 지금이라도 오길 천만 다행이야. 아가씨는 지금 4의 저주에 걸렸어. 4의 저주요? 그게 뭐예요? 승천하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기가 약한 사람을 골라 4일 동안 계속 4를 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4를 보게 된 게 귀신의 짓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왜 하필 4예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4가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잖아. 근데 이 저주가 더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 왜요? 귀신이 저한테 해코지라도 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시작된 지 4일째 되는 날 밤 귀신이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서 아가씨가 4를 접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네? 죽는다고요? 그래야만 그 귀신이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고 승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즉 귀신이 승천하기 위한 제물로 아가씨가 선택된 거야. 승천하기 위한 제물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4일째니까 절대 밖에 외출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혹시 모르니까 뭘 적을 만한 펜 같은 건 숨기거나 다 버리고. 4일째만 무사히 넘기면 저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부디 내일 조심하길 바라네. 그리고 혹시 5일째 되는 날 나한테 연락 좀 줄 수 있을까? 연락이요? 왜요? 지금까지 4의 저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 연락 두절이 돼서 내가 4일째 되는 날 4를 적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해서. 팀장님, 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휴가 좀 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프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병원 갔다가 좀 쉬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고. 그렇게 나는 4의 저주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낸 다음 핸드폰이랑 시계를 다 꺼놓고 집에 있는 펜이랑 펜은 다 버렸다. 이 정도 했으면 귀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제 4 좀 그만 보고 싶다. 그리고 귀신이 엉뚱한 짓을 못하게 그냥 일찍 잠을 자버렸다.
오셨어요? 이 여자분 사인이 뭐라고? 좀 더 조사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 사인은 심장마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저런 자세를 하고 죽은 거지? 마치 숫자 4를 표현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표정도 뭔가를 보고 놀란 것 같고. 글쎄요. 일단 외부 출입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선 스스로 저 자세를 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뭔가 찜찜한데? 그럼 좀 더 조사해보고 특이사항 발견되면 연락 줘. 난 서해 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서까지 또 언제 가냐? 근데 지금 몇 시지? 왜 하필 재수없게 4시 44분이야? 아까 죽은 여자 포즈도 그렇고 갑자기 사가 보이네. 찝찝하게. 사. 구름아, 정신 차려봐, 구름아! 어느 날 나와 15년의 세월을 함께한 반려견 구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구름이 옆에서 한참 슬픔에 빠져 구름이의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다가와 이상한 말을 하셨다. 이호야, 구름이 되살리고 싶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를 되살리다뇨? 조상님들 모시는 시골 선산한 쪽에 개무덤이랑 동상 하나 있던 거 기억나? 예전에 네가 선산에 개무덤이 왜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었잖아. 네, 기억나요. 그게 왜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인데 선산에 있는 개무덤 앞에 구름이를 두면 다음날 구름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아빠, 그 개가 뭐길래 저희 조상님들 무덤에 있는 선산에 같이 묻혀있는 거래요? 나도 할아버지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 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을 뻔했던 조상님을 구해준 개래. 옛날에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몸에 물을 묻혀서 불을 끈 개처럼 말이야. 그 조상님은 그 개한테 감동하고 자신을 살린 건 우리 가문을 구한 곳이라고 여겨 개를 선산 한 구석에 묶어서 제사를 지내줬대. 근데 그게 구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랑 무슨 관련인데요? 그 후로 조상님들이 키우던 개가 죽으면 선산에 있는 개무덤 앞에 묻었는데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지. 다음날 그 죽은 개가 살아나서 선산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조상님들도 안 믿었대. 하지만 선산에 죽은 개를 계속 묻다 보니 나중에는 개 무덤 앞에 두기만 해도 다음날 죽었던 개가 살아나는 사실을 알게 됐다더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개가 선산에 자신을 묻고 제사까지 지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이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추측할 뿐이야.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저랑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크게 치인 적이 있었거든요. 진돗개는 다 죽어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날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진돗개가 다음날 멀쩡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맞아. 할아버지가 그 진돗개를 데리고 선산에 올라가서 다시 살리신 거야. 그럼 진짜 구름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얼른 구름이 데리고 선산으로 출발해. 근데 이게 사실이면 대박인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안만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잘만 활용하면 떼돈 벌 수 있잖아요. 나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처럼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얘기했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과유불급이라며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인 만큼 이것을 남용하면 분명 탈이 날 거라고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고 집안 대대로 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셨지. 아, 그렇구나. 아빠, 그럼 저 시골 선산에 좀 다녀올게요. 구름이 꼭 살려서 올게요. 그렇게 나는 죽은 구름이를 챙겨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시골 선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빠 말을 따라 선산 한 구석에 있는 개 무덤 앞에 구름이를 두고서 구름이를 잘 부탁한다고 절을 올린 뒤 선산을 내려왔다. 구름아! 놀랍게도 구름이는 되살아났다. 21세기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이 일을 나만 알고 있기 아쉬워 인터넷에 올리고 싶었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인 만큼 어쩔 수 없이 꼭 참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난 구름이와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 구름이가 되살아난 후부터 기억이 초기화가 됐다는 점이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말이다. 예전에 훈련했던 것들을 다 까먹은 데다 자신의 이름도 주인도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건 아쉬움일 뿐이지 나는 죽었던 구름이가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새끼 때부터 다시 키운다는 마인드로 구름이를 이전보다 더 애지중지했다. 하지만 이렇게 구름이에게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말았다.
오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 미안, 집에 가서 강아지 봐야 돼. 오빠 요즘 변했어. 맨날 뭐만 하자고 하면 강아지 봐야 된다고 핑계만 대잖아. 우리 밖에서 데이트 안 한 지 엄청 오래된 거 알아? 그게 아니라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때라 그래. 이해 좀 해주라. 무슨 헛소리야.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헤어져. 나도 이제 지친단 말이야. 야, 헤어지자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놓으라고. 나랑 헤어지고서 그가 개새끼랑 평생 있으면 되잖아. 뭐? 국가 개새끼? 말 다 했어? 야! 뭐? 피?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미안해. 장난치지 말고 눈 좀 떠봐. 이거 장난이지? 자기야 정신 차려봐. 큰일 났다. 숨을 안 쉬어. 진짜 죽은 거야? 빨리 119 신고하자. 잠깐만. 만약 여자친구가 이대로 죽으면 나 살인자 되는 거 아니야? 실수로 밀었는데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하면 내 말을 믿어줄까? 어떡하지? 이대로 내 인생 망칠 수 없는데. 맞다. 얼마 전에 구름이를 살려준 개무덤. 죽은 개도 살려주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못 살려주겠어? 한순간의 실수로 여자친구를 죽인 나는 살인자가 되기 싫었기에 혹시라는 희망을 품고서 여자친구의 시체를 차에 싣고 시골 선산으로 향했다. 그렇게 시골 선산에 도착해 여자친구 시체를 개 무덤 앞에 두고 여자친구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차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제발 여자친구가 구름이처럼 무사히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 뭐야? 진짜 다시 살아난 거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다니 이거 완전 대박인데? 자기야 괜찮아? 나왔어. 자기야 왜 그래? 왜 갑자기 개 흉내를 내고 그래? 무섭게. 설마 몸은 사람인데 정신은 개가 된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나 살인자 될 뻔한 거 면한 거잖아. 어쨌든 여자친구가 개가 됐어도 물리적으로는 살아있는 몸이니까. 119죠? 여자친구가 이상해요. 갑자기 개 흉내를 내는데 너무 무서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우 잘 잤다. 알람 울리기 전에 깼는데도 왜 이렇게 개운하지? 설마. 야 지각이다. 택시 여기요. 미스테리 전자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가 지각을 해서요. 빨리 가드리긴 하는데 지금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힐 거예요. 9시 아침 뉴스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이 또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국역에서 어휴, 요즘 뉴스만 틀었다 하면 묻지마 살인 뉴스라니까요. 그러게요. 어제도 또 한국역에서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묻지마 살인 모방 범죄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추세니까 손님도 조심하세요. 미우씨, 또 지각이야? 죄송합니다 팀장님. 알람을 못 들어서. 오늘 오전 회의도 있는 날인데 지각하면 어떡해? 얼른 회의 준비부터 해. 지금 뭐라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아 맞다 회의가 있었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온 거야? 미우씨, 이걸 회의 준비라고 한 거야? 신입사원이 준비해도 이거보단 잘 준비했겠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준비한다고 한 건데. 내가 회의하는 내내 부장님한테 눈치 보여서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설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의도 없었습니다. 미우씨, 잘 좀 하자 제발. 아우 그럼 자기가 준비할 것이지. 힘들게 준비했더니 왜 나한테 난리야. 미우씨, 제가 어제 국산전자에 보낼 자료 부탁한 거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국산전자에 보낼 자료요? 그거 다음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어제 분명 내일까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설마 안 됐어요? 네 다음 주로 알고 좀 여유롭게 준비하려고 했죠. 홍숙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팀장님, 미우씨한테 국산전자에 보낼 자료 오늘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로 잘못 들었다고 준비를 안 했대요. 뭐? 국산전자랑 오늘 미팅 있는 거 아니었어? 맞아요. 3시간 뒤에 미팅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일단 영숙씨가 준비하는 데까지 준비해봐. 미우씨는 내가 따끔하게 뭐라고 할 테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야? 짜증나. 미우씨,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팀장실에 가 있어. 아니 왜 자기 할 일들을 나한테 다 시켜놓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진짜 회사만 아니었으면 저것들을 아니다 참자. 이번에는 팀장한테 몇 시간 혼나려나.
아, 시원하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빌어먹으래서 빨리 경력만 채우고 이직하든가 해야지. 전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살인 예고 게시글이 마치 하나의 챌린지처럼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살인 여부는 또 뭐래? 이에 경찰은 이런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를 잡기 위해 IP를 추적해 체포를 시도하고 있지만 게시글 작성자 대부분이 행방이 묘연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긴 경찰이 기술력이 딸리니까 못 잡고 있는 거겠지. 잠깐만,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도 IP 좀 건드려서 살인 예고 좀 해봐? 어디에 그럴려야 사람들이 많이 보려나? 내일 미스테리 전자 사람들 보이는 대로 다 칼로 죽일 겁니다. 기대하세요. 이러면 내일 회사 앞에 경찰들 깔리고 완전 난리나 있겠지? 벌써부터 겁에 질려있을 망할 팀장 얼굴이 궁금하네. 지각하지 않게 얼른 잠이나 자자. 아, 시끄러워. 내가 언제 알람 소리를 바꿨었나? 어? 여기 어디야? 이 칼이 또 뭐야? 설마 나 납치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던 살인을 마음껏 시켜드리기 위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50명을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문이 열리면 각자 옆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살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후의 한 명이 살아남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탈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뭐야, 이거 꿈이지? 나는 살인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겁주려고 장난으로 썼던 건데?